자, 조회수 20만 이상 나오면 농지법 국민청원 들어갑니다.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농지법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좀 특별합니다. 국민청원을 20만을 넘기면 답변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윤 전 총장은 전날 청년정책 토론회 상상23 오픈 세미나에 참석해 농업을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 경제유전에 너무 집착한다. 그래서 관련 법 규정이 산업화 등을 전부 맡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이런 용기 있는 발언, 이건 참 맞는 말이죠. 경제유전이라는 건 뭡니까? 경제유전이라는 것은 내가 지을 만큼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큰 규모로 비즈니스를 키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임대를 못 준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산업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삼성이나 현대 이런 큰 기업에 직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직원을 두면 안 된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경제유전하고 소작제도 금지. 이게 참 희한한 법이거든요. 이게 태생적으로 굉장히 사회주의적 요소를 갖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시면 정작 경제유전의 발생국인 대만은 1993년 일찌감치 경제유전을 폐지한 바 있다. 우리 헌법에 금과 옥조차 들어간 경제유전은 사실 중국과 대만에서 국부로 추앙받는 순원이 처음 언급한 말이다. 신의 혁명을 일으킨 순원의 핵심 이념인 삼민주의 가운데 민생주의의 핵심 내용이 평균 집권이었고 이를 떠받치는 핵심 슬로건이 경작자가 그 밭을 소유한다는 뜻의 경자유기전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대만에서 들어오는 이런 사장적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이 경제유전에 딱 박혀있죠. 그래서 골고루 땅을 나눠 가져야 된다. 내가 경작할 수 있을 만큼만 땅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생각이 우리 헌법에 이제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산업화되는 사회하고 정말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는데도 이게 바뀌지 않는 이유는 이념적 갈등 때문에 그런 거죠. 여와 야의 이념적 갈등이 그렇고 민주주의의 어떤 핵심이 되는 골고루 같이 잘 살자라는 이런 내용들이 경제유전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를 뒤바뀌지 못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농지법을 보면 뭐 이런 법이 있나 할 정도로 참 어폐가 많습니다. 하지만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농지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결국은 우리가 처벌도 받고 또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이 경제유전에 대해서 산업화를 막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청원을 통해서 20만을 넘겨서 청와대에서 답변을 할 경우 농지법이 그래도 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H 사건 때문에 농지법이 개정되고 있고 농지법이 나와 있는 그대로 행정을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사실 이 행정하시는 분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 그리고 지금 현실에 안 맞는 것 이런 것들을 농지법에 있다고 집행을 한다. 이럴 경우에 과연 반대급부가 없을까? 역풍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이후에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 총선도 있잖아요. 이번 대선에서 저는 느낀 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잖아요. 바보라고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권을 가지고 처벌식으로 골탕 먹이기 식으로 막무가내로 행정을 했을 때 그 역풍은 바로 정부에서 받는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사실을 행정하시는 분들이 한번 보살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경제유전, 소작제도 금지 이게 사실은 산업화를 막고 있거든요. 근데 식량 안보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은 주장을 하는데요. 물론 식량 안보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곡물 중에 쌀 외에는 거의 다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많은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유전을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식량 안보를 지키는데 경제유전도 극히 일부분 있지만 이런 것보다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책이죠. 물론 2014년에 쓰였지만 선진국의 조건 식량 자급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식량 자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청사진을 그린 책입니다.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곡물 무역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곡물에 대한 전문가가 전무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미국이나 곡물이 많이 나는 그런 현지의 곡물 유통기업을 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곡물 조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해외 농업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만 식량을 생산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해외 농업을 개발하자, 이런 말이고요. 식량이라는 거는 이제 기후 조건이나 또 전쟁통,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정확한 수급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물, 미리 사는 거죠. 미래의 것을 미리 사는 이제 선물 시장이 발달이 됐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선물 시장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선물 거래 위법과 금융공학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땅에서만 무엇을 생산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팜을 통해서 기후에 상관없이, 그리고 땅에 상관없이 공장처럼 제조업처럼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산업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식량 안보에 중요하기 때문에 농지법에 넣어야 되는 거죠. 경자유전과 식량 안보 때문에 산업화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자만 경작해라 하는데 어떻게 산업화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자유전을 주장하는 분들도 자세하게 한번 보시고요. 현대에 맞게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행복하게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농부 하시는 분들도 행복하게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5가지 정도 개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물론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농지의 종류를 좀 세분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답 과수원이면 무조건 농지법의 규제를 받는데, 전답 과수원이 아니라 지금 현황을 파악해서 농지로서 기능할 수 있는 농지를 농지법상 농지로 봐야 되는 거고요. 농지로서의 기능하지 못하는 농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화 오신 분들 보면 뭐 임야 중간에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기획부동산에 산 농지, 이런 것도 농지로도 기능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많이 있잖아요. 농지법에서 농지를 전답 과수면 무조건 농지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좀 현황에 맞게 구분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도로로 사용한다든지 이미 대지화된 농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지법이 적용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둬가지고, 농지법의 규정을 받는 농지와 농지법의 규정을 받지 않는 농지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는 농지인가, 이렇게 판단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농지법에서 해방되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농민의 종류를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농민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내가 경작만 하면 농민입니다. 근데 1000제곱미터를 우리가 경작을 해서 생계 유지가 가능합니까? 1000제곱미터 하시는 분이나 수만 평을 하시는 분이나 똑같이 농민인 거예요. 이제는 산업화가 돼가지고 취미로 하는 농민도 있잖아요. 그래서 농민을 좀 세분화하는 거죠. 진짜 농업 경영하는 농민, 그냥 도시농부, 뭐 취미농부, 그리고 농민 자격을 주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년에 뭐 3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갖는 이런 농민들, 이런 거를 농민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도시농민들한테는 아무런 지원을 안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대농을 키우는 이런 작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농지법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높은 분들에 대해서 절대 투기를 생각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처벌이 들어가야 된다는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경자유전은 완전히 삭제하거나 아니면 용도지역, 농림지역 정도는 경자유전을 실행하되, 나머지 용도지역은 경자유전을 폐지하는 쪽이 어떻겠나. 그 다음에 소작제도 금지 조항은 정말 폐지해야 됩니다. 지금 소작이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너무 나이 고령이고 평균 나이가 66세가 넘거든요. 농민이 너무 부족해서 소작 자체를 주더라도 거의 무료로 주고 있단 말이에요.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농민 자체가 귀해가지고 제발 농사 지어주세요,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가족끼리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골탕 먹이 행정이다, 비윤리적이다, 정말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농업이 산업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식량 안보를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농지법이 나갈 방향이다,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경자유전이나 소작제도 금지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만이 우리나라가 식량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회수 20만이 넘어야 제가 용기 있게 국민청원을 하겠습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